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생계부 기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생계부 기록을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고요. 여러 매체에 좋은 영상도 많지만 최근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가며 작성하고 새벽 2시 늦은 시간까지 학생과 상호작용하면서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이라서 조금 서툰 것도 있겠고요. 하지만 열정은 많고 그 열정을 계속 수정, 업그레이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계부를 쓰실 때 양으로 승부하시면 안 되겠고요. 한 번에 좋은 생계부를 쓸 수도 없겠죠. 교사는 학생과 학생은 교사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좋은 생계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쓴 생계부는 학생부 종합 등에서 내신 0.5에서 1.0을 커버할 수 있는 좋은 효과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생계부 기록의 기본적인 틀을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왜 라는 것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책을 읽고 의문이 들어서,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의문이 들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활동을 기록해 주시는데요. 실험을 했다든지 어떤 행사에 참여했다든지 모형을 제작했다라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부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기록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활동을 통해서 느꼈던 경험을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진로와 연계해서 또는 그 결과를 통해 더 확장해서 어떤 것을 했다라는 것도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시작부터 어떤 활동에 무슨 과제로 참여했다라고 적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생계부 작성을 위해서 학교 행사에 참여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행사 앞에 어떠한 호기심으로 왜 적어준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겠고요. 두 번째는 실험 결과나 활동 결과만 적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실험에서 운동량이 충격량과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생이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적어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잘한 경험만 적으려고 하는데요. 실험이나 모형을 통해서 잘못했던, 실수했던 것도 적고 그걸 통해 느꼈던 것을 적는다면 훨씬 더 좋은 생계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생계부는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적어야 되겠습니다. 네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느꼈는지를 세부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래야 사정관이 어떤 학생인지 궁금해할 것이고요. 실제 일주일 동안 과학 행사 생계부를 기록하면서 어떤 학생인지 궁금했던 경우가 몇 번이 있었고 실제로 다음날 출근해서 학생과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정관도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계부를 보면서 학생이 궁금할 수 있도록 적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과 세특은 현재 적지는 않는데요. 간단하게 보고 가면 첫 번째 나쁜 예, 그러나 이런 세특이 대부분이고 EBS 부산교육청 공동 입시 설명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이론에 대한 이해가 높고 다양한 물리법칙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난다. 현대과학기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이 많으며 자기주도적으로 성실히 학습과 수업에 임하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수업 중 매세 모범적이고 우수하다. 탁월한 물리 지식으로 극과 내용을 잘 이해하고 물리를 어려워한 친구들에게 멘토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얼핏 보면 좋은 세특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되겠고요. 개인의 특징적인 활동이 없습니다. 무엇을 했는지는 하나도 적혀 있지 않죠. 사정관이 싫어하는 여러 내용이 뇌열이 되겠고요. 뛰어나다, 호기심이 많다, 노력한다, 우수하다, 성실하다, 최선을 다한다, 묵묵하다, 실험을 수행했다. 대부분의 학생의 생계부에 이런 미사 여구가 많이 들어가겠죠. 분명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느낀 근거, 활동을 세부적으로 적어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입시 설명회에서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었는데요. 실제 고대에 입학한 학생이 되겠고 업로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막아두었는데요.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입시 설명회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요. 영상에
1시간 20분 42초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적어야 하는지를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세특의 좋은 예를 하나 적어보았는데요. 통합과학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질문이 많음. 질문이 많다라는 것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겨울 정도로 질문이 많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가리지 않고 질문을 한다. 질문에 대답하다 퇴근을 늦게 할 정도로 질문이 많은 학생이다. 똑같이 질문이 많다라는 내용이지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에게 그 느낌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단백질이란 무엇인가를 읽고 단백질의 구조에 의문을 가지고 영상과 자료를 탐구하였다. 탐구 과정에서 알게 된 단백질의 구조와 결합을 이해하기 위해 과자와 이쑤시개를 이용하여 탄소자의 결합 물질을 제작하였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규산용 광물의 기본 구조인 규소산소 결합 모형도 제작하였다. 그 과정을 통해 알게 된 단위치와 결합 방식 등의 내용을 친구들에게 쉽게 설명하였다. 과자와 이쑤시개, 간단한 활동이지만 개인의 세부적인 활동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탄소화물에서 그치지 않고 규산염 광물의 구조로 확장을 하였고 그렇게 배웠던 쉬운 내용을 친구들에게 쉽게 설명했다라는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일주일 동안 잠 못 자고 기록했던 과학 행사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첫 번째 좋아 보이지만 나쁜 예를 적어두었는데요. 평소 과학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많아 실험에 참여하였다. 마찰력 실험에서는 마찰에 따른 온수 상승을 그래프로 확인하였고 운동량과 충격량 실험에서는 운동량의 변화와 충격량 변화의 관계를 수행하였다. 중화반응 실험에서는 산과 염계 중화, 색깔 변화와 pH 값의 변화를 통해 확인하는 등 모범적이고 우수한 학생이다. MBL 실험에 참여했다. 마찰열 실험, 운동량 충격량 실험, 중화반응 실험, 다양한 실험을 참여했다. 얼핏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기록에 학생이 무엇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고 실험의 주제, 제목, 내용의 나열이지 개인의 특징적인 활동이 없습니다. 또한 실험을 하지 않아도 적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정관이 싫어하는 미사 여부의 나열이 되겠고요. 사정관이 딱히 질문할 것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아래쪽에 보시고 있는 건 유니브 클래스에서 2.18로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의 생기부를 이야기하면서 좋은 생기부도 있었지만 좋지 않은 생기부도 있었다라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프로그래머가 복잡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필요한 컴퓨터 사고력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함. 역시 다양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라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실험을 하고 어떠한 탐구 과정을 거쳤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실제 기록했던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L 첫 번째 예가 되겠고요. 지겨울 정도로 질문이 많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이 많은 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자 라고 했었죠. 한눈에 사로잡는 물리책을 읽고 호기심이 생겨 참여하였다라는 얘기고요. 운동량 충격량 실험에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래프가 수학에서의 미분 적분과 유사함을 알게 되었고 그래프를 적분하여 운동량과 충격량의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궁금증의 수를 넘어 과학과 수학의 연관성도 알게 되었다. 내용이 많지 않은 건 과학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도 여러 개 포함되기 때문에 글자 수를 500바이트 정도에서 맞춘 것이고요. 이 학생의 경우에는 책을 읽다 의문이 들어 실험에 참여했다라고 Y라는 왜 참여했는지를 기록하였고요. 실험에서 자료 해석 과정에서 수학의 적분과 연관성을 기록하였고요. 그러면 사정관 입장에서는 과학과 수학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무분 적분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질문을 하고 싶겠죠. 두 번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찾아와 질문을 자주 한다.
루이스가 들려주는 산염기 이야기 책을 읽고 호기심이 생겨 왜 참여했는지를 책을 읽고 호기심에 참여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실험에서 pH 미터와 그래프 해석을 담당했는데 비커에 손을 대고 온도 변화도 확인하였다. pH 미터의 수치와 그래프의 모양이 변하는 동시에 색깔이 변했지만 손의 온도 변화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 사실에서 과학에서 수치와 그래프의 정량적인 탐구 과정을 이해하고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왜 참여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과학이 왜 수치와 정량적인 값이 중요한지를 손으로 비커의 온도 변화를 느끼면서 확인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MBL 세 번째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학력과 불력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험에 참여하였다. 또한 탐구 과정을 통해 물리학 공식을 단순히 암기하기보다는 실증적으로 원리를 검증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실험의 의미와 중요성을 느꼈으며 실험 자체가 주는 탐구의 즐거움을 깊이 느꼈다. 마찰력에 대해 더 깊이 알고자 학술 DB를 통해 마찰력 관련 책을 검토하여 인체 관절이 마찰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다. 관절 조직의 퇴화와 손상 방지 물질 개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지식의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단어의 선택이나 문장의 흐름 등이 좀 매력적이었었고요. 실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적지만 실험을 통해 조금 더 궁금증이 생겨서 학술 DB를 통해 마찰력과 관련된 것을 조사하였고요. 그리고 인체 관절이 마찰력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확장적으로 표현한 좋은 생기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생기부를 기록하면서 어떤 학생인지 궁금했고요. 월요일 출근을 하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3학년 학생의 생기부가 되겠습니다. 신약의 탄생, 책 내용에는 AR을 이용한 빠른 분석으로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는 기술이 상용화 중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정확한 측정과 시각화가 필수적이다. 자, 그런데 학교에서 실험은 부정확한 데이터의 오류까지 있다. 속상했다. 때마침 MBL 실험이 진행되어 참여하였다. 정확한 데이터 측정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놀라움을 느꼈다. 마찰력 실험에서는 가장 큰 마찰력을 만드는 방법을 진행하였다. 코사인 값과 압력이 높을수록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위해서 기기를 눕혀 코사인 값을 증가시켰다. 책을 여러 개 올려 압력을 증가시켰다. 중화반응 실험에서는 pH 측정계를 활용해 중화반응의 과정을 시각화하였다. 이를 통해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인공지능 시간에 콜앱을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를 배운 적이 있는데 MBL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정확하고 편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정리해 준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인상적인 경험을 하였다. 이후 실제 연구소나 실험실의 사용 사례를 주세보고 싶다라는 계획도 세웠다.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참여하게 된 계기도 매우 중요하고요. 실험에서 결과값을 크게 하기 위해서 코사인 값과 압력의 증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도 적어두었고요. 그리고 중화반응 실험에서는 시각화, 즉 수치로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것이 인공지능 시간의 콜앱과 비슷하다라는 연관도 하였고요. 그리고 그 결과 등을 통해서 연구소나 실험실에서 조사해보고 싶다라는 본인의 계획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화석 교실에 대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른 활동과 겹치기 때문에 500바이트 정도로 내용을 좀 줄였습니다. 생명 기원과 연대를 탐구하기 위한 화석 해석의 필요성으로 화석 교실에 참여하였다. 삼엽중 화석을 관찰하며 생명 진화의 과정에 경이로움을 느꼈고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도널드 프로세로의 화석은 말한다를 읽었다. 화석 분석에 생명 진화에 누락된 연대를 메워가는 노력이자 생명 본성을 기록한 것임을 깨닫는 등 학문을 대하는 진중한 태도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쓰여 있는 단어 같은 건 학생이 직접 선택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2학년 학생인데 세련되고 간결되면서도 매끄러운 문장의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책을 읽어서 호기심에 참여했다라는 표현 말고 실험을 하였고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책을 읽었다라는 배치의 순서를 바꾼 작은 변화도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매우 세부적인 활동은 적혀 있지 않지만 사정관으로 하여금 어떤 학생인지 궁금하게 느껴지는 생기부가 되겠습니다. 창의 융합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민감한 피부로 인한 화장품의 트러블을 자주 겪었던 이유로 창의 융합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파라벤유 방부제를 대체하는 물질 탐구를 수행하였고 실험 과정에서 파라벤유의 성질과 새로운 물질 개발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진로 희망인 화학연구원은 유해성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왜 참여했는지를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진로 희망인 화학연구원이 유해성을 가장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진로 내용도 포함된 것이 좋았습니다. 창의 융합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내용이 되겠는데요. 냉난방기 사용 증가로 화재가 급증하였다는 뉴스 기사를 보면서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물을 설계해 보려고 참여하였다. 가상 건물의 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고요. 팅커카더 웹을 활용하여 3D 모델링을 하였고요. 거미 형태의 건축물을 구현하였다. 더 나아가 화재로 인한 피해가 수질, 토양 등 환경 오염으로 이어지는 심각성에 대해 깨닫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환경연구원이 되기로 다짐하였다. 역시 팅커카드 앱을 활용하여 3D 모델링을 하였고요. 거미 모양의 건축물을 구현하였고 더 나아가서 화재가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에서 본인의 진로인 환경연구원이 되기로 다짐하였다라는 내용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기록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좋은 학생부도 많고 좋은 내용도 많은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의 경험을 적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